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 부식 문제는 아주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콘크리트에서 표면에서 물이 스며들면 중성화가 이렇게 나죠. 중성화 되면 pH 12 이하가 되면 중성화 되었다. 그래서 철근이 부식되면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다. 또 콘크리트가 또 부식될 수 있는 또 조건이 뭐냐면 황산염 요거는 뭐냐면 황산염 CA 여기 있을 때 콘크리트 성분 CaOH2가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와 황산염이 일정 수준 이상 될 때는 그것이 칼슘 알루미네이트라는 걸 형성해서 황산염과 콘크리트 성분이 CaCO3가 되면은 석고가 되면서 에틸린 콰이트라는 그러한 분자량이 큰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균열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1990년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황산염이 1500ppm 이상인 환경에서는 3칼슘 알루미네이트 3CaOAl2O3를 3칼슘 알루미네이트라고 합니다. 요 황산염이 1500ppm 이상인 환경에서는 요 3 콘크리트 속에 C3칼슘 알루미네이트를 낮춰 가지고 그걸 아주 낮춘 내황산염 시멘트를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이나 또는 해안가에서는 반드시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반드시 1500mm에서는 3칼슘 알루미네이트를 낮춘 내황산염 시멘트를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수 중에는 황산염이 얼마나 있냐? 2500ppm이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3칼슘 알루미네이트를 최대로 낮춘 5종 시멘트, 이걸 여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있는데 이무적으로 사용됐었지만은 그걸 사용했더니 해수 중에 17,000ppm이라는 염화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더 철근 부식에 영향을 더 미치더라. 그걸 발견돼가지고 5종 시멘트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2500ppm 이상이 있을 때는 이상인 해안가에서는 해수 중에서는 오히려 더 나쁘다 해가지고 5종 시멘트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많이 있지만은 일단 영종도에서 처음에 5종 시멘트를 사용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는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5종 시멘트를 사용했는데, 이 법이 나오면서 이 법을 외국에서는 이 5종 시멘트 사용 금지한 이걸 알고서는 그걸 다 시정을 했습니다. 자, 수분의 접촉 차단. 그래서 콘크리트를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강의 산화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장, 도금, 기름칠, 방수, 시트, 라이닝, 습도 조절. 그래서 철근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이 철근 도장하는 방법도 있었고, 도금하는 방법도 있었고, 기름칠하는 방법도 있고, 방수 시멘트, 방수 시트, 라이닝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강의 방식, 건축 및 시설물의 방식, 실용 방식 기술에서 철근의 부식과 방식 이론에서 수분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도장, 도금, 그래서 어느 다리에서는 에폭시 도장 철근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서는 약 70년 전에 에폭시 도장 철근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더 좋지 않더라. 더 콘크리트 균일이 더 많이 생겼더라. 그게 발견되고부터는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국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다리에 에폭시 도장 철근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도장 철근을 사용 못하게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용히 읽어보시면은 수중의 용존산소 제거, 강의 부식 반응에서 산소가
들어있을 때는 OH 마이너스 이 환원 반응을 억제하는 이 기술이 또 제공되고, 그 다음에 양분극으로 부동태화 이론은 강의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는 페이시벌 필름을 형성하는 이런 또 기술이 철에다가 크롬을 13% 이상 넣은 13 크롬관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스테인리스가 13% 크롬을 혼합한 13 크롬광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됐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크롬을 18%, 그 다음 니켈을 8% 넣은 188 크롬광이라는 188 스테인리스, 그것이 304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분극으로 안정화 이론. 우리가 강의 방식 이론에서는 수분 접촉 차단, 도장 도금 라인, 수중의 용존산소 제거 보일러에서 우리가 관수의 용존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규정이, 또 양분극으로 부동태화 이론은 우리가 철에다가 크롬을 넣어 가지고 또 부동태 피막을 형성토록 하는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다. 음분극으로 안정화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기 방식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원래는 희생양극법과 외부 전원법이 있는데, 원래 전기 방식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캐소딕 프로텍션, 음분극 캐소딕 프로텍션 해야 됩니다. 알카리화로 부동태화 이론, 환경을 알카리화 하게 되면 또 부식이 잘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고온 보일러에서 관수에서 관수 보일러에 들어간 물은 pH를 10 내지 11을 유지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면에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도록 우리가 알카리를 유지한다. 이 부식 방지에서 이 5가지 이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식 방지 이론입니다. 분류 이론은 뭐냐 하면은 수분 접촉은 강의 이게 부식 반응, 양극 반응을 차단하는 거고, 용존산소 제거하는 것은 음극 반응을 제거하는 거고, 양분극으로 부동태화 이론은 부동태를 전위를 높여서 부동태화 시켜서 부식 방지하는 것이 바로 패시베이션 필라멘트, 양분극 부식 억제제, 에노딕 프로텍션. 음분극 캐소딕 프로텍션은 강의 표면에서 전자를 공급해서 안정화시키는 이론이 바로 음분극 방식 이론이고, 환경의 알카리화 부동태 이론은 표면 부동태를 피막을 형성토록 하는 것이 또 5가지 방식 이론에 따라서, 실제 요 이론에 따라서 실용 기술로서는 이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방식 이론과 기술 반복되고 있지만은 그만큼 수지 도장하는 게 있습니다. 수분의 접촉 차단. 1950년대 미국에서는 개발, 바다에 건설하는 교량에 모두 에폭시 도장 철근을 사용토록 지침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도장 철근에서 더 콘크리트 균열이 더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시방서가 바뀌었습니다. 에폭시 코티드 리바 shall not be used at bridge element,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모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다리가 처음에 에폭 도장 철근을 썼습니다. 썼다가 이 규정을 제시를 하니까 중간에 설계 변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 도금. 자, 그러면 아연 도금은 참 좋습니다. 국내에서 사용 실직이 없지만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표면 방수, 그 다음에 고체 방수. 그러니까 이 이론에 있어서는 아연 도금이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서는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쓴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양극 방식은 양분극으로 부동태화, 양분극 부식 억제제 혼화하는 기술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고, 음극 방식에는 희생양극법, 외부전압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요게 외부전압법, 요것이 지금 첫 번째는, 뒤에 두 개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것이 티타늄 메쉬를 위에 깔고서
방식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 방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부식 방지 기술입니다. 알카리화에 의한 부동태화,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 부식 방지 위해서 알카리 부동태화는 요거는 알카리 부동태화, 부식 억제제 혼화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알카리 콘크리트에 부식 억제제를 혼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성화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 표면 방수입니다. 표면 방수. 요즘 무기 표면 방수제가 많지 있습니다. 구체 방수.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아예 그걸 액을 넣게 되면 구체 방수가 돼가지고 방식하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두 가지 다 앞으로 개발해야 될 그러한 좋은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비파괴 부식 진단. 그리고 진단도 진단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합니다. 철근에다가 고저항 볼트메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철근에 접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극이 황산동 전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콘크리트 표면에다 갖다 댔을 때 전위 변화를 가지고 200mV 이상이 되면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350 전후 같으면 50% 확률 부식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450 마이너스 450 mV SE 되면 90% 이상 확률로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화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콘크리트 C편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시약 페놀프탈렌 1% 알코올 용을 칠해 가지고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건전하다. pH가 10 이상이다. 그 무색이 되면 부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방지 기술을 일단 마쳤습니다. 책을 지금 여기는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강의할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조용히 읽어보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